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키워드, 바로 AI와 국방 기술. 이 두 가지의 교차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현상에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빛입니다.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것도 빛이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레이저 무기도 결국 빛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대한광통신의 핵심 기술, 광섬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이 회사가 걸어온 길부터 시작해서 현재와 미래를 이끌 두 개의 성장 엔진을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전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대한광통신,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1979년에 세워졌으니 정말 오래됐죠. 광섬유 분야에선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국내 유일의 수직 계열화 기업이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섬유의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인 광케이블까지 모든 걸 회사 안에서 다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남들이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서 길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무려 10분기,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국내 유일이라는 잠재력의 불씨만큼은 꺼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가능성, 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대한광통신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있는 첫 번째 강력한 성장 엔진.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데이터 빅뱅입니다. 자, AI가 똑똑해지려면 뭘 먹어야 하잖아요? 그 밥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오가는 길,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즉 DCI 네트워크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 데이터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넓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바로 그 기회를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21%.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 매출이 이렇게나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2023년, 2024년까지 수백억 원씩 적자를 보던 회사가 2026년에는 드디어 15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죠. 정말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길고 길었던 적자의 고리를 드디어 끊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 회사 혼자 잘해서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광케이블 시장이 연평균 12.2%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파도를 탄 셈입니다. 그럼 뭘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864 파이버 케이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케이블보다 5배에서 10배나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자, AI 데이터 센터가 현재를 책임지는 엔진이라면 이제 대한광통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두 번째 엔진을 만나보시죠. 바로 방위산업, 방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게 천광이라는 건데요. 요즘 전쟁 보면 드론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걸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말 그대로 미래형 무기입니다. 대한광통신이 바로 이 무기의 심장, 즉 강력한 레이저 빛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인 레이저 모듈을 국산화하는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 국방의 핵심 무기 부품인데 이걸 계속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대한광통신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숫자로 한번 보시죠. 2029년까지 국내 레이저 무기 시장이 무려 1.2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인데요. 이 중에서 대한광통신이 공급할 레이저 모듈 시장만 해도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존 사업의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아예 회사의 체급을 바꿔버릴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로드맵을 보시면 당장 내년부터 계약하고 양산에 들어갑니다. 실적에 돈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회사 정말 대박이겠다 싶으시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제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채 비율 413.6%. 솔직히 좀 높죠. 재무적으로 아직은 부담이 있다는 신호고요. 둘째,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라는 현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멋진 청사진이 있어도 그걸 실제 숫자로 꾸준한 이익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겠죠.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의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대한광통신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과연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성공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 두 이미지가 대한광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AI 시대의 디지털 혈맥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미래전장의 방패를 만들고 있죠. 전혀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 빛이라는 하나의 기술로 연결된 두 개의 미래인 셈입니다. 오늘 분석, 핵심만 딱 4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AI 붐 덕분에 본업이 완벽하게 부활하고 있다. 둘째, 방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성장 동력을 정착했다. 셋째, 하지만 높은 부채 비율 같은 재무 리스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더해진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회복 중인 본업이라는 엔진,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방산이라는 또 다른 엔진. 대한광통신은 과연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에 모두 불을 붙여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